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고 지내시는 것도 방광과 신장이 거의 망가져서 오시는.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저는 우리 대표원장님 문기혁 선생님하고 같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 치료 진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뭘까요?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63만 건이 넘게 최다 빈도로 이루어진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죠. 제가 아산병원 홈페이지를 잠깐 봤더니 일반적으로 60대가 되면 70%, 70대 이상이면 90% 이상의 노인분들이 백내장 증상을 경험한다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와 비슷하죠. 50세 이상이면 전립선 비대증 50%, 80세가 넘으면 80%. 그래서 백내장과 전립선 비대증 모두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백내장과 전립선 비대증 두 가지 노인성 질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8순이 넘으셨고 어머니께서도 곧 8순이 되세요. 아버지께서는 백내장 수술을 벌써 하셨고 어머니도 지금 수술을 고민하고 계세요. 그만큼 백내장은 노인 인구에서 흔한 질환이고 전립선 비대증도 남성 노령 인구에서 흔한 질환이죠. 두 가지 모두 유병률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은 작년 2024년 심평원 집계를 보면 12,000건에 불과합니다. 백내장이 63만 건이 넘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남녀 내분 그림이 있는데 일단 눈은 4개죠. 왼쪽 눈, 오른쪽 눈, 여성에서도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립선은 하나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못되더라도 4분의 1에 육박하는 숫자는 되어야 될 텐데 12,000건 대 63만 건이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5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백내장은 발생을 하게 되면 시야가 점점 흐려지니까 일상생활이 바로 불편해지시죠. 바로 치료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차츰 진행이 되면 적응을 해버리시는 거죠. 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고 지내시는 것도 치료가 지연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 시력은 하루만 불편해도 바로 병원에 가시지만 배뇨 불편은 참고 참다가 방광과 신장이 거의 망가져서 오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백내장과 전립선 비대증 모두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백내장과는 다르게 제법 괜찮은 약물 치료가 있다는 것도 수술 건수가 차이 나는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면 많이 아픈 거 아닌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입원 기간은 길지 않은가? 그런 오해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홀랩 수술을 위시한 다른 치료법들도 그렇게 몸에 부담이 가거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현재 오늘날의 전립선 비대증은 입원 기간도 짧고 아프고 힘들지 않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도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졌죠. 물론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예전만큼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립선 수술하고 나면 기적이 찬다, 요실금이 생긴다라는 그런 걱정을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우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수술하고 나서 기저귀를 찬다, 요실금이 생겼다라는 것은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나서예요. 암 때문에 하는 수술은 전립선을 통째로 없애버리고 방광과 요도를 이어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일시적인 요실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나마도 요즘에는 굉장히 드뭅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전립선 암 수술 이후에 요실금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고 나서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심해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도 힘들어요. 버스는 아예 생각도 못 하시고 전철을 타시더라도 한 번의 목적지까지 가시지 못하고 중간에 화장실을 가시러 내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철이 왔는데도 타지 못하시고 화장실에 갔다 오셔서 그 전철 그냥 보내버리시는 경우도 많아요. 사회생활도 힘들죠. 모임에 가시더라도 화장실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 대화의 흐름도 끊기고 점점 위축되는 본인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2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도 참을 수 없다면 영화 관람이나 공연,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면 야구장도 가시기 힘들 거예요. 외출도 제약이 되고 사회생활도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을 자꾸 지려서 속옷이 젖어 냄새가 날까봐 귀여운 손자, 손녀도 안지 못한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너무 좀 풀이 죽었죠. 이게 백내장 수술 보다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슬퍼서 그래. 구독, 좋아요라도 좀 해주세요. 전립선 비대증은 생각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만큼 치료하고 관리하시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백내장과는 다르게 전립선 비대증은 효과적인 약물 치료도 있어요. 약물 치료도 잘 듣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약의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방광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의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안전하고 수술 이후에 크게 고생하실 일은 없으세요. 무조건 수술이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 중 하나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전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